자,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10대 중반의 남자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이 최종본으로 제출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띄게 달라진 그림을 발견하게 돼버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말의 플러스입니다. 우선 이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가야 우리 인해 공모전 컨텐츠 지금 진행한 것도 앞으로 있을 것도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 있었던 일을 정리하여 서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미 이 일을 저지른 친구는 잘 이야기를 해서 오늘 방송에서 밝히는 것, 유튜브에 게시되는 것 모두 고지를 드렸고요. 이미 조치는 전부 취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작품을 준비해온 친구를 너무 나쁘게 혹은 일방적인 비방으로 얘기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10대 중반의 남자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이번 인회 공모전의 컨셉 바로 가전기기 혹은 전자제품으로 오브젝트 헤드를 만들어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공유기라는 아이디어로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컨셉도 뛰어나고 아이디어도 창의적인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왼쪽 아래의 그림을 처음에는 제출을 해주었고 이 그림이 저희 공모전 규정에 있었던 컬러 러프로 참여해야 된다는 규칙에 맞지 않아 안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이 그림 자체가 하얀 정장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계속 디지털 그림으로 컬러를 그려오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제 기준에는 아직 조금 애매했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감상하고 즐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멋진 디자인이나 누군가에게는 컬러 편법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 심사에만 제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최종본으로 제출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띄게 달라진 그림을 발견하게 돼버립니다.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공모전에 나와 있던 레이어 인증과 마지막 문장들이었습니다. 살면서 샤프로 손그림만 그리다 뒷술 그림은 처음이라 그냥 했는데 처음 보는 게 많아서 곤욕이었습니다. 야, 근데 편한 건 지우는 게 바로바로 되고 명화 이름은 주름 넣는 게 편했습니다. 근데 레이어는 뭐 어떻게 쓰는 거죠? 이게 참 그림을 잘 그려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손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시는 분이라도 디지털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되시면은 절대 이 정도를 그려오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손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디지털 그림을 그리면은 타블렛 펜이나 혹은 모종의 디지털 펜으로 그리는 감각부터가 굉장히 낯설고 다르거든요. 적응하는 데만 아무리 빨라도 3일, 일주일, 진짜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한 달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한 번도 디지털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고 최종본을 제출하게 된 거죠. 이 그림이 AI인 걸 여러분은 바로 알아볼 수 있겠나요? 만약 저 마지막 레이어 인증과 문단이 아니었다면은 속는 분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이 AI인 걸 단번에 알아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지털 그림을 이 정도로 잘 그리시는 분들은 손그림을 그렸을 때도 같은 퀄리티가 나와야 해요. 이 친구의 그림 퀄리티가 결코 모자란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일단 인체의 비율이나 선을 쓰는 방식부터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여러분이 제일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AI 그림과 사람 그림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간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실수들, 선의 뭉침, 불필요한 선 그음이 없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왼쪽 팔의 소매 같은 걸 봤을 때 이렇게 무의미하게 들어가는 주름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추가 맺어진 조끼를 넣을 때 그림을 이해할 줄 아는 분들은 이런 단추에다가도 주름을 하나씩 넣게 되는 법인데 그냥 메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바지 주름 같은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토대로 뭘 할 수 있었냐? 이 친구는 아마 자신의 러프를 AI에게 넣어서 다시 재생성해달라고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이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AI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고 저희 썸네일러님 주변에 그림을 업으로 하는 다른 실제 친구들에게까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가 입을 모아 이것은 100% AI일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친구는 10대 중반으로 어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네이버 채팅으로 연락을 시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알고 있다, AI를 쓴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우선은 부정을 합니다. AI가 아니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선이라도 따온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걸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랩스 혹은 분할된 레이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타임랩스에 대한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용의 말대로라면 지금 마지막 문단 단 하나의 레이어로 선적어가 채색을 모두 맞췄다는 뜻인데 정말로 그렇게 작업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고 사과하시면 이 문제를 키우지 않고 팬카페 강제 탈퇴로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타임랩스를 찾아볼 테니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계속 아마 어린 마음에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는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이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시도로 보여가지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를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그림이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오려면요, 손그림부터가 굉장히 완성도가 탄탄해야 합니다. 용용이의 지금 손그림도 결코 나쁜 퀄리티는 아니지만 거기서 갑자기 일취월장하게 이런 방식으로 선을 딸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필터도 AI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AI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대 중반의 용용에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AI를 쓴 것 같다는 답변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겁도 나고 횡설수설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GPT에 선 따달라고 했었어요.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좀 이상하게 돼서 깎고 보충을 많이 해서 그게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AI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AI를 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선을 딴 것만으로는 거짓말을 계속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채색도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이미 검증이 다 끝났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니 채색도 필터로 색을 손본 점도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강제 탈퇴 후에 저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었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I 그림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본인의 카카오톡 프사부터 친구들과 같이 갖고 놀기 좋은 도구로까지 쓰이는 것 같지만 이런 훌륭한 러프와 앞으로 그림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편의성에 혹해 포기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나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해요. 너 너무 그림 포텐 높고 창의성도 있고 좋은 친구인데 AI한테 그려달라고 하면은 이게 더 깔끔해서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보고 싶던 거는 이런 손그림에서 미숙하게라도 컬러로 제출하려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AI의 사용으로 본인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몇 살이나 된 친구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살면서 내 그림 실력이 늘지 않아서 나보다 AI가 더 잘 그려줄 것 같아서 그냥 본인의 그림을 AI의 결과값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AI가 그려온 그림 깔끔은 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그림에서 그렇게 큰 매력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요기불은 안타까운 사례였지만 이 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에 현혹되신 분들이 꼭 생각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도 비록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주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반성을 하고 있다면 누나한테 한번 이메일이든 연락 한번 주세요. 10대 중반이잖아요. 잘못된 길을 학생 어린 친구가 걷고 있으면은 그걸 이끌어줘야 되는 게 어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화도 많이 풀리고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라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여기 있는 형아들도 누나들도 너가 안타깝대.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교육의 실태와 이 AI 윤리에 대한 국제법이 상설되지 않은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나 근데 이걸로 맨날 같은 소리 하는데 이럴 줄 알았다 그냥. 야 문과 뭐해? 문과들 빨리 법 안 만들어 오고 뭐하냐? 문과도 AI한테 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AI법을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진짜로 연락 한번 주세요.
아, 그때부터 화 많이 풀렸어요.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니까 자꾸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니까 내가 선생님 했을 때 생각나서 약간 PTSD도 왔단 말이야. 답안지 베껴가지고 영어 답안 제출해놓고 저는 이거 다 알고 풀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이 단어를 발음해봐라. 이 단어를 발음하는 법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단어가 뭔지 압니다. 나 조금 PTSD 왔었어, 친구야. 왜 나도 찔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중반 때 다 그런 실수 해보셨잖아요. 어쨌든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AI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향후 팬아트 관련 공모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타임랩스를 좀 필수로 선부를 부탁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내 공모전이든 앞으로 아트 관련 컨텐츠 관심이 있다면은 꼭 타임랩스 잘 보관해 두도록 하십시오. 친구야, 연락해라. 오늘 마레플러스 알고 싶다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뿅!